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 목표가를 2,000불로 제시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 회사인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올해 주가는 좀 글쎄일 것 같습니다.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오늘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9%에서 0.11% 움직였으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스닥은 12,000선을 지켜냈고 S&P도 4,1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는 그러니까 목요일장은 나스닥이 0.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이날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자, 오늘 테슬라는 1.2%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모델 SX의 3,000달러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고요.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 목표가로 2,0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계 최대의 생필품 업체이죠. P&G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이러면서 투심을 어느 정도 지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의 가장 큰 형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다음 주가 미국 주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승차 공유업체 리프트라는 업체가 있죠. 우버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직원이 4,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0%인 1,2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주가가 6%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익성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겠죠. ISM 말고 또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리서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S&P는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곳에서도 PM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PMI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있죠. 자, 미국의 PMI 지수가 다 50을 넘고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 워낙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는 77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호실적으로 발표한 P&G는 3.46% 정도 올랐고요. 계속해서 경기에 둔감한 그런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자, 아마존과 테슬라가 그래도 오늘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에는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주 25일 MS 구글, 26일 메타, 27일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주가 움직임이 다이나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메타랑 아마존의 수익성이 좀 좋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챗봇 경쟁 중인 AI 챗봇 경쟁 중인 MS와 구글이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업들의 최근 AI 클라우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이번 4월달 내내 나스닥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00부터 12,200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잘 나온다면 12,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에 이르를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11,000선까지 테스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5월 3일 FOMC까지는 횡보 장세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한 페드 와치를 보면은요. 5월 3일 25bp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 확률이 8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그러니까 5%대 초반에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9월까지 한 달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7월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9월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연준 의장의 의견처럼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점점 올해 안에는 매크로로 인한 호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를 잘 견뎌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따가 테슬라 목표가 관련돼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 올해와 같이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을 때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가를 방어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뉴스가 바로 프록터앤갬블 P&G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P&G는 예측치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P&G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러한 브랜드들, 브라운 페브리지 질레트, 헤드앤숄더와 같은 생필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분기별 실적 그래프를 보면 역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거의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면요, 역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P&G는 필수 소비재이고 경기 방어주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매출액이 파란색 막대인데 거의 일정한 모습이죠. 자, 테슬라는 이미 소비재이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민감주 잘못 썼네요. 민감주예요. 자, 매출액 파란색 막대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죠.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에너지 부분, 보험 부문, 그리고 향후 로보틱스까지 AI 자율주행까지 매출액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요. P&G보다 훨씬 더 항상 기대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요, 이런 경기 민감주 이미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로 둔갑하는 순간 주가는 지속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애플의 차트예요. 애플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애플이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폰을 제일 먼저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한 게 2007년 6월이었습니다. 자, 이때 애플 주가가 3.7불이었어요. 물론 그간에 여러 번의 주식 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에 3.7불대로 낮게 나오는 거겠죠. 자, 현재 주가는 몇 불입니까? 165불이고 180불대를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3.7불이 165불이 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죠. 이제 스마트폰은 이미 소비재가 아니다, 필수 소비재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애플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로 둔갑하게 되면 주가가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캐시 우드도 테슬라를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로 대표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요, 목요일장에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4,200만 달러의 상당의 테슬라 주식 25만 5천 주 이상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새로운 테슬라 목표가를 발표를 했어요. 자, 매년 테슬라 목표가를 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2,0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165불이니까 정말 10배 이상 아직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향후 4년 동안,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 테슬라의 가치가 6조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230억 달러로서 거의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펙티드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멀 값이라는 거죠. 자, 노멀 값은 2,000달러, 베어 케이스는 1,400불, 불 케이스는 2,500불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어 케이스가 월스트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불이에요. 정말 베어 케이스만 돼도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7년까지 최소한 1,400불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주가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오를 가능성, 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로보택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조 달러, 목표가 2,000불, 이 중에 한 58%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로보택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업이 2027년에는 거의 3조 달러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현재 테슬라 가치가 5천억 불이니까 로보택시만으로도
한 6배 정도 테슬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렉트릭 비어클, 그러니까 EV 판매, 전기차 판매는 28%밖에 이제 차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FSD 로보택시의 가치가 큰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로보택시가 2024년 말 이후로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가정을 하고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최근에 테슬라가 버전 11의 FSD 베타를 발표했었죠. 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FSD 완전 자율주행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포장된 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FSD 베타가 사용될 수 있다면 이미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테슬라 차량이 5배나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맡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를 맡고 있는 타샤 키니에 따르면, 자, FSD가 현재는 완벽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 버전 11은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케이스들을 수치별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현재 테슬라는 작년 기준으로 130만 대를 인도를 했죠. 자,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027년에 베어,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베어 케이스만으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2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될 모델 2를 염두에 두고 이 숫자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베어 케이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정말 테슬라가 1000만 대를, 그러니까 연간 100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제 불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2027년까지 연간 2000만 대 이상을 또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년에 130만 대였는데 2000만 대까지 4년 안에 이렇게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의문이다라고는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일단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박스 쳐놓은 것을 보면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박스는 전기차 판매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자, 베어 케이스도 346빌리언, 불 케이스는 무려 528빌리언이나 돼요. 테슬라가 작년에 70빌리언 정도 달성했는데 베어 케이스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 매출액이 거의 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년 안에. 자, 1000만 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베어 케이스도 쉽지 않은 케이스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역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오토노머스 로보택시 사업이라고 여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당연히 이게 제로이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일단 현재 우버나 리프트와 같이 사람이 동승을 해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동승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그러니까 공유 차량 서비스, 로보택시 서비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겠죠. 이게 200빌리언이나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지금 553빌리언인데 4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목표가가 1400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어 케이스만도 저는 일단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하지만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아크가 제시한 이 베어 케이스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8.5배나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1400불, 2000불 목표가의 가정은요, 역시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에, 로보택시 런칭에 성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크에 따르면요, 여기 보시면 First Year of Tesla Robotaxi Commercializ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보택시가 사업화가 돼서 론칭하는 첫 번째 해는 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024년이 될 가능성이 33%로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8년은 0%라고 나온 거는 2027년까지는 로보택시 완성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바로 2024년 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스카이 라케팅 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말만 되더라도 벌써 내년 말이고 거의 2년 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로보택시나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 2000만 대 판매하는 것이나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2년 안에 4년 안에 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팩트만 보자면요,
FSD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레벨 4, 5 자율 주행까지 충분히 올라온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홀말스 카달로그 2분에 따르면 실제 7시간짜리 동영상을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FSD 베타 11.3.6 버전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7시간 자율주행을 했는데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물론 7시간짜리라 그때그때 띄엄띄엄 보긴 했어요. 하지만 시내 자율주행도 잘하고요. 고속도로 자율주행도 잘하고 중간에 비도 왔는데 자율주행을 잘하고 7시간 운전했으면 당연히 어두워졌겠죠.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했는데 저녁 때도 운전을 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테슬라 FSD 기술에 의문이 있다면요, 이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TV에 던져놓고 하루 종일 켜두라고 홀말스 카달로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인지 일론 머스크도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어닝콜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I hesitate to say this, but I think we will do it this year. 올해 안에 해낼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망설임은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성큼 자율주행이 다가왔다라고도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이러한 확률처럼 내년 말이라도 로보택시가 나온다면 정말로 좋겠고요. 정말 로보택시가 된다면 1,400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는 올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상당히 고달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일단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한 150에서 200불을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는 아마 3분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차량 가격 역시 들쭉날쭉합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싼 것은 더 싸게, 비싼 것은 더 비싸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모델 SX의 미국산,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가격을요 3,000불씩 인상을 했어요. 기다리지 말고 인도하라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기다리게 되는데 빨리 인수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델 Y는 최근에 4월 19일에 3,000불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게 되면 39,000불대에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내연기관차 대비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진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정말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기존 고객들이죠. 테슬라 기존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자,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모델 Y가 다 6만 불을 넘었어요. 퍼포먼스는 거의 7만 불대였는데 이게 지금 15,000불 이상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도 15,000불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는 거의 2천만 원 정도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고객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는 매크로 문제이고요. 테슬라의 비전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미션이 어떻게든 EV를 최대한 많이 판매해서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드는 게 미션이고요. 향후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기존의 모델 3, 모델 Y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순간 중고차 가격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미션에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현재 165불은요. 내년 포워드 EPS 5.1불 기준 약 32배의 PER 수준으로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는 지금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에서 200불 사이의 박스권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도 높고 작년 4분기를 보면 150불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테슬라 주가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도 힘들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아트론TV VIP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